최근 집안에 갇혀 부모의 학대 속에 숨진 아이들이 연이어 발견됐죠. 이 때문에 뒤늦게 정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한 수상한 대가족이 포착됐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가족이었는데 아이들 가운데 무려 7명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조차 가보지 못한 겁니다. 이 중 4명은 길게는 17년 동안이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또 부모는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우문 가득한 한 대가족의 사연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상주하는 교육복지사 A씨. 지난달 25일 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는 교육급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급여 대상자 명단과 학적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적부에 없는 남매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적이 없는 아이가 이제 2명이 보였어요. 교육급여를 받으면서도 정작 초등학교에 다니진 않는 의문투성이 남매. 교육복지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보호자 이름을 확인했는데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 다른 남매 부모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남매 4명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또 다른 2명은 다니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 교육복지사는 직접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허름한 연립주택 단칸방에서 만난 아이들의 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애들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랬더니 출생신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문 속 남매는 집에만 있고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애들이 10명 이제 나왔고 그 중에서 학교도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44살 조모 씨 부부의 자녀는 무려 10명.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건 9째와 막내로 의무 속 남매는 7째와 8째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건 7째와 8째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5살인 둘째부터 12살인 8째까지 무려 7남매가 초등학교에 취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5째부터 8째까지는 지난해서야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째의 나이는 올해 18살로 아이들 4명이 길게는 17년 동안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유령 같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던 차에 전해진 소식, 또 다른 형태의 학대는 아닐까. 의심과 우려가 이어졌고 곧 합동조사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려는 기우에 그쳤습니다. 애들 다 건강했고요. 아동학대 정황은 오고 건강하고 또 밝고 그 가족들끼리는 잘 지냈더라고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합격한 첫째가 동생들을 가르쳤고 첫째에게서 공부를 배운 동생들은 더 어린 동생들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인 된 자녀들이 생활비를 보탰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가족.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태껏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유령같이 살아온 걸까? 이야기는 IMF 무렵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 씨 부부는 사채를 빌려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식당 운영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채는 계속 불어나고 눈덩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지냈던 가족. 그러던 사이에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주소가 나오거나 학적이 애들이 나오면 이제 빚을 도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계속 이제 못했다는 거더라고요. 도피 생활이 끝난 건 2006년. 현재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조 씨 부부는 빚을 갚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당시 태어난 9째와 막내는 학교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출생신고조차 안 한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찾아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걸까요?
조 씨 가족이 2008년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가정조사가 이뤄졌지만 행정당국은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해요. 저희들이 집에 갈 데 없으면 또 학교 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 그대로 이제 뭐 보니까 믿으니까. 지난해 4월에는 4명의 아이들을 뒤늦게 출생신고한 이상한 상황에서도 단지 과태료 20만 원만 부과한 게 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고가 늦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모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했다는 그 사실조차가 누락될 수 있는 체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사각지대이고, 주위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학교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징후가 있으면 하루빨리 이렇게 서로 알려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는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다시금 무겁게 다가옵니다.